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4개의 열쇠. 10부 다이어트 이 강좌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부터 각종 성인병까지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주려고 연애를 하는가? 6. 비만과 건강. 체중 조절도 건강과 상관이 있나요? 현대인들은 각종 심각한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병들의 증상은 다르지만 주요 원인은 모두 같습니다. 중풍, 당뇨, 뇌졸중,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내장지방, 암 등 모든 성인병의 주범은 바로 비만입니다. 이미 미국은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것도 가장 심각한 등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당뇨병 환자는 체중만 줄이면 저절로 낫습니다. 어떤 암 전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기, 정크푸드, 술, 담배가 아니라 비만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비만 인구는 37.8%, 미국은 73.1%를 넘어섰고, 이제 비만과의 전쟁은 국가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의 조건.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1년 후에 10kg 이상 감량에 성공하는 사람은 1에서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 비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다음 식사 때까지 참지 못하고 간식을 먹거나 식사 때 폭식을 하게 되어 요요 현상의 주범이 됩니다. 목이 마르면 배가 고픈 느낌과 혼동되어 먹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결국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2.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맵고 짜고 쉬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은 자기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매운 음식이 문제입니다. 한때는 고추에 포함된 캡사이신이 지방을 분해한다고 해서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고춧가루 다이어트가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매운 느낌이 계속 입안에 남아서 끝없이 간식거리를 찾게 됩니다. 자극 없는 담백한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지름길입니다. 만약 매운 음식을 먹었다면 우유나 치즈를 먹어서 입안의 캡사이신 성분을 씻어내야 합니다. 캡사이신은 지용성이라서 물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힘들지 않아야 합니다. 체온이 낮으면 체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지방이 쌓입니다. 지방이 더 이상 쌓이지 않으려면 체온이 올라가야 하는데 체열을 생산하는 신체 부위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요요 현상을 피하려면 근육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은 그 자체로 견디기 힘들 뿐 아니라 체력 소모가 많아서 의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강도 높은 운동이 살 빼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30분이 경과되어야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나기도 전에 지쳐버리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됩니다. 빨리 걷기와 가벼운 조깅을 몇 분 간격으로 반복해서 40분 이상 꾸준히 하는 방식이 다이어트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4. 다이어트를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요요 현상입니다. 죽자고 애써서 기껏 살을 빼놨더니 금세 다시 원상 복구해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요요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신진대사율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 다이어트를 중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이어트 기간을 두지 않고 평생 계속한다면 요요 현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평생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실패 없는 다이어트, 음양식, 밥 따로 물 따로. 음양식을 실천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 다이어트가 목적인 분들이 많더군요. 왜 밥과 물을 따로 먹으면 살을 빼는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1. 음양식을 하면 노폐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밥과 물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은 노폐물이 되어서 몸 안에 남게 됩니다. 밥과 물을 따로 먹으면 음식물이 완전히 연소되어 노폐물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2. 밥과 물을 함께 먹으면 물과 섞인 음식물이 짧은 시간 내에 간과 혈관으로 공급됩니다. 그 결과 필요 이상의 영양분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밥과 물을 따로 먹으면 영양분이 천천히 공급되기 때문에 남아도는 에너지가 없어서 살이 찌지 않습니다. 실패 없는 다이어트, 먹는 횟수 줄이기. 야식을 먹거나 간식을 자주 먹으면 내장이 쉬지 못해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씩 여러 번 먹으면 비만이 됩니다. 간식이나 과일은 식사와 함께 먹고 하루의 식사 횟수를 1, 2회로 줄이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습니다. 위장에 무리만 없다면 한 번에 많이 먹는 방식이 여러 번 나눠서 먹는 방식보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실패 없는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 동안 내장을 쉬게 해주면 자가 치유력이 발동되어서 몸이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건강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음양식의 법칙에는 간헐적 단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양식을 실천하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위해 따로 식사 시간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 없는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살이 빠집니다. 치킨만 먹어도 다이어트가 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 선택하는 음식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하고 실패하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원푸드 다이어트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잘못된 음식의 선택에 있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는 물 이외에 오로지 한 가지 음식만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원푸드 다이어트 음식은 바로 곡식입니다. 식사 때 된밥에 채소 혹은 밑반찬 한두 가지로 식사를 하십시오. 곡식만 계속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습니다. 금기운이 약한 태음인은 현미밥 7분도, 8분도를 드시고 목기운이 약한 태양인은 밀떡이나 빵을 드시고 체질을 모를 때는 옥수수 혹은 쌀밥을 먹어도 됩니다. 생식은 체질을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만 화식은 체질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곡식 이외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음기와 노폐물의 섭취가 줄어들어서 건강도 좋아집니다. 다이어트와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맛없어서 못해요. 거듭 강조하지만 다이어트는 방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실패 없는 다이어트, 조리하지 않은 식재료. 인간의 혀는 살이 잘 찌는 음식을 맛있다고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 빼기는 불가능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음식에 열을 가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양소 파괴, 분자 구조의 변화로 쉽게 분해됨. 열을 가할수록 음식의 영양소는 줄어서 더 많이 먹어야 하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은 더 잘 찌게 됩니다. 직화로 구운 고기가 더 맛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생고구마보다 찐 고구마가, 찐 고구마보다 구운 고구마가, 구운 고구마보다 고구마, 튀김이 더 맛있고 더 쉽게 피와 살이 됩니다. 그래서 요리 과정을 생략하면 가장 좋고 굽거나 튀긴 음식보다는 찜 요리가 더 낫습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가장 좋은 식재료는 생식입니다. 함께 먹는 밥이 더 맛있는 이유. 살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 밥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저만 이런가요? 어떤 대학에서 닭을 이용한 군중 심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굶주린 닭을 닭장에 넣고 먹이를 잔뜩 줍니다. 그러면 닭은 허겁지겁 먹이를 먹고 배가 부르면 식사를 중단합니다. 이때 또 다른 굶주린 닭을 닭장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닭도 모이를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것을 본 배부른 닭은 어떻게 할까요? 먹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또 먹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굶주린 닭의 숫자가 배부른 닭보다 더 많으면 배부른 닭도 먹이를 함께 먹는다. 군중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나도 따라서 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 투기를 하면 나 혼자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이웃집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고액 과외를 시키면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나도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사람을 만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그냥 얼굴 보고 차 한 잔만 마셔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면 음식을 통제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식단 조절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음양식, 밥 따로 물 따로 혹은 건강식을 실천하시는 분들끼리 자주 모이시기 바랍니다. 각자 싸온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예전에 만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예전에 알던 사람을 다시 만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웰빙을 실천하는 분들은 얼굴이 더 밝아지고 혈색이 도는데 예전 친구들은 아픈 곳이 늘어갑니다. 비추하고 싶은 다이어트, 게임 마니아. 사람 안 만나고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 음식 생각만 납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운동은 너무 힘듭니다.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다지 건강에 안 좋은 다이어트를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게임 삼매경에 빠져서 식사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혼자 지낼 때는 외로워서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웰빙족이라서 음식을 많이 가리는데요. 라면을 끊기보다 컴퓨터 게임을 끊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게임의 중독성은 강합니다. 제가 게임 다이어트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결국 다이어트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TV에서는 샐러드만 먹고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운동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식단 조절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부정적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을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계속 치킨 생각만 떠오르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당연히 맛있는 음식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자주 생각납니다. 그래서 음식 생각을 버리려면 뭔가 다른 생각으로 뇌를 채워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끼리 팀을 맺어서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살이 빠지게 됩니다. 이상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은 다이어트였습니다. 슈퍼사이즈 미를 피하는 방법. 슈퍼사이즈 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다큐멘터리 장르의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한 달 동안 하루 세 끼 모두 햄버거만 먹었을 때 인체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직접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나오고 체지방은 증가합니다. 2주만 지나면 강경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햄버거가 그 정도로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인가요? 그 영화가 국내에 개봉될 시점에 한국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달이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심각해서 3주 만에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이 실험으로 한 가지는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음식만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사이즈 미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 3끼를 모두 햄버거만 먹어도 간경화와 지방간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 청량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 청량음료 대신 홍차 혹은 맹물을 마시면 부작용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 물 종류를 아예 마시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햄버거,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만 간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과 화학 첨가물이 포함된 음료와 과자가 진짜 복병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우량아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피자 사줄 때 청량음료도 함께 사주십시오. 피둥피둥 살찐 이 새로 키울 수 있습니다. 지방간, 간 경화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복용하면 치아가 망가지고 뼈도 약해집니다. 앞으로 편의점에서 음료를 고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 살을 빼야 하는데 배고픔을 참기가 너무 힘드네요.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9일 동안 체중 9kg을 뺀 적도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무작정 굶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길 가는 강아지가 치킨으로 보이고 축구공이 수박으로 보이더군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했고 저를 찾아온 분들께 쉬운 식이요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결론은 별 도움이 안 되더군요. 다이어트는 100%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살 빼는 건 방법이 중요하지 않더군요. 세상에 살 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식사를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은 한때 살아있는 생명체였다. 나는 밥을 먹을 때마다 생명체를 죽이고 있다. 이 문장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 문 혹은 잘 보이는 장소에 붙여두십시오. 저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있고 지난 10년 넘게 키 176에 체중 58kg를 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육식을 성추행 혹은 성폭행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생명체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2. 제가 식사 때마다 기억하는 화두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몸에 이로운 음식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음식이 내 몸을 병들고 늙게 만든다. 설탕과 화학 첨가물은 피를 끈적이게 하고 간과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식은 모든 암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 손이 많이 갈수록 조미료와 양념이 많이 들어갈수록 맛은 더 좋고 건강에는 더 안 좋습니다. 채식을 하더라도 과식하는 사람의 수명이 더 짧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3.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오로지 그것 한 가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 드십시오. 그러면 그 후로 몇 달 정도는 그 음식이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4. 배가 고프면 의지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배가 든든하려면 탄수화물을 먹어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가공되지 않은 곡식을 먹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지은 밥과 반찬 한두 가지로 식사를 하십시오. 양껏 많이 드셔도 됩니다. 밥으로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저는 밥 다이어트로 체질량 지수, BMI 19 아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트레이너의 몸매는 타고난다. 스타킹이란 방송에 여성 다이어트 트레이너가 출연해서 코르셋 운동법을 소개했습니다. 상당히 날씬한 몸매였고 운동 직후 출연자들의 허리 둘레가 5mm 이상 감소하는 효과도 보였습니다. 제가 그 운동을 따라하면 저도 살이 빠질까요? 사람들은 예쁜 연예인이 광고하는 화장품을 바르면 자신도 예뻐질 거라고 생각하고 날씬한 사람이 광고하는 다이어트 제품을 사용하면 자신도 광고 모델처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연예인이 그 제품을 사용해서 예뻐지고 날씬해졌을까요? 어떤 유명 연예인이 살을 뺐는데 알고 보니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상 체질을 장기간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80%에서 90% 정도는 체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단, 성형외과에 갔다 온 경우는 제외. 강호동 씨는 선천적으로 양기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소양인이라서 천하장사가 되었습니다. 소년제 신수지 선수도 소양인 기질이 있어서 선천적으로 유연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타킹에 출연한 트레이너는 뼈대가 굵고 입술이 얇아서 소음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분은 다른 여성에 비해서 유연성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체질은 뼈와 허리는 튼튼하지만 소화기관이 약해서 남들보다 살이 덜 찝니다. 선천적으로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입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때는 본인이 직접 효과를 체험한 방법의 전문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한국 여성 4명 중 1명은 비만입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입니다. 남성 비만 원인 중에서 무시 못할 요인은 보디빌딩입니다. 근육은 같은 부피의 지방에 비해서 2배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보기 좋은 몸매라 하더라도 수치상으로는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BMI 지수 23까지가 정상 범위입니다. 23을 넘으면 과체중이고 25를 넘으면 비만에 속합니다. BMI는 체중 킬로그램을 키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남성 다이어트 트레이너들 중에는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멋진 근육을 부러워하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직업은 운동선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